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꼭 해야 하는 얘기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면 혹시 뭐 하세요? 예전에는 만나면 수다 떨거나 아니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만나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런 게 애초에 안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라고 하고서는 다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3년에 태어난 남성이 32살이 됐을 때 10명 중에 4명은 결혼을 했어요. 8년 뒤에 태어난 1991년생이 같은 나이가 됐을 때는요, 10명 중에 2명이에요. 8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정리하면 출산은 반토막인데 빚은 2배. 같은 나이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바뀐 세상이 사람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의 실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타고 있습니다. 번아웃이에요. 청년의 10명 중에 3명이 번아웃 상태예요. 원인 1위가 뭐냐면요, 진로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25살에서 29살이,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그 현상이 가장 심해요. 사회에 막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노력하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4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근데 여기서 숫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취업한 청년 중에 직장에 만족하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 꼴이 되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게 아닌데 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못한 사람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일자리 밖에 있는 청년들이 160만 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이 160만 명이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한번 타보세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다들 좀 눈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에어팟 꽂고 핸드폰 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그렇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존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데, 존나 나쁜데, 이 상황이 개 좆같은데 말하기 존나 귀찮은 거예요. 나쁜데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냥 넘기는 거라고요.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면 사실 인생이 한참 펼쳐져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이미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보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꽤 높았어요. 지금은요, 20%포인트 이상 넘게 떨어졌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게 4분의 1로 줄었고, 기부를 하는 청년들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냐면요, 이게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자 살아남기가 너무 바쁘니까, 나 하나 버티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 오니까, 월급으로 월세 내고 뭐 내가 다양하게 뭐 유흥거리 뭐 이런 거 즐기기에도 존나 빠듯한데 기부를 하겠어요? 주말에 그냥 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쉬기도 존나 바쁜데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청년이 폭증한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잖아요. 2000년에는 15명 중에 1명이었어요. 20년 사이에 4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사냐면요, 청년 1인당 주거 면적이 일반 가구보다 좁아요. 고시원이나 주택 이외의 공간에 사는 비율이 일반 가구의 2배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내 몸뚱아리보다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쉬고, 뭐 가끔 자기 위로도 좀 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요. 남는 돈으로 배달 시켜 먹거나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여가 시간에 뭘 하냐고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혼자 영상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본다고 해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냥 화면만 보는 거죠.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데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괜찮다라고 답을 해요. 10년 전보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전에 비만 영상에서 다뤘잖아요. 남성이 비만인데 아직 나 존나 뭐 살만한데? 괜찮은데? 나 보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난 사실 존나 무너지고 있고 10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에 그 중에 31위. 이 나라 청년들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행한 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본인은 정작
괜찮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좀 여기서 좀 더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리면, 근데 꼭 해야만 하는 얘기라서 좀 진지 빨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청년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 20대도 똑같고 30대, 40대 다 똑같아요. 40대에서 자살이 1위가 된 건요, 1983년에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가 6년 동안 계속 올라가서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거는 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의 문제라고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자살이 발생하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는 극심한 외로움, 둘째는 내가 주변에 짐이 된다라는 자책감, 셋째가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찾아올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본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잖아요. 이게 외로움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무리 해도 계층이 안 올라가요. 이게 짐이 된다라는 느낌이 연관이 되고요.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화면만 본다. 이게 연결의 단절을 뜻해요. 번아웃인데 나는 타버렸는데 괜찮다라고 해요. 이거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취업을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회의감이 들고,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니까 난 그냥 포기해버리고, 혼자 살면서 사람과의 연결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의지할 데 없고, 그 끊어진 자리에 우울이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되게 나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여기까지 몰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또 남 탓하냐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 사회에 이상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거든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난 존나 약해 빠진 쓰레기 새끼가 되는 거니까, 짐이 되니까, 그게 민폐니까 그냥 다들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뭐냐면 외롭다라고 답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좋은 신호냐? 아닙니다. 외롭다라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아까 뇌과학에서 말한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나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라는 거잖아요. 외롭다라는 걸 모르는 게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느끼는 능력이 마비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이요, 사실 과거의 한국이랑 똑같았어요. 자살률이 치솟고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2006년에 일본이 뭘 했냐면요, 자살 예방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예산을 쏟아 부었어요. 지역사회에 상담 인프라를 깔았어요. 학교나 직장이나 의료기관에 예방 시스템을 연결했어요. 그 결과는요, 20년 동안 자살률은 38%가 줄었어요. 38%.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나라가 해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의 자살 예방 1년 예산이 일본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일본은 이걸 국가적 재난을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나약해 빠져서 그렇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냥 힘들면 상담받으면 되잖아 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상담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 필요하고 그 접근성이 필요해요. 월세 나가기도 빠듯한 청년이 상담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겠어요? 야근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상담 시간이 있겠어요? 동네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나 알기나 하겠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끝까지 몰아넣고 왜 버티지 못하냐고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년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6년 동안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더 가혹해진 거예요. 90년대랑 자꾸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꼰대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다고요. 세상이 진짜 더 가혹해진 거예요. 근데 안전망은 그대로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수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 뇌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어제까지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뇌는 그걸 이게 살만한 거구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 러닝크루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클럽도 늘고 있고 동네 소모임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안 끼워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혼자 화면 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느슨하지만 연결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연결이 뇌한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주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딱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랑 밥을 한 끼 먹는 거, 카톡으로도 뭐 요즘 어때? 라고 한마디 보내는 거, 이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서로한테 무심해진 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각자 살아남느라 여유가 좆도 없는 거예요. 그 여유 없음이 결국에 서로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 이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년 사이에 결혼은 반토막 나고 빚은 2배가 됐어요. 3명 중에 1명이 타고 있고 4명 중에 3명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사람에 대한 밑바닥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그래. 이 한마디로 넘기면 안 되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취업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왜 취업을 안 하냐라고 묻고, 집값을 올려놓고 왜 집을 안 사냐라고 묻고, 결혼 비용을 수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왜 결혼 안 하냐라고 묻고, 근데 끝까지 몰아놓고 왜 버티지 못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연애 안 해는 그거는 연애를 진짜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일본은 근데 이걸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20년 동안 38%를 줄였어요. 한국의 예산은 그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사람을 좀 억까하고 있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더 강해져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아 라는 그런 한마디나 뭐 진짜? 진짜 그래? 라고 해주는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누구한테는 정말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 한마디를 건네는 영상이 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힘들거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